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생활 습관 3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근육을 자꾸 안 쓰게 되면 눈 밑 쪽이 밋밋해지면서 다크서클도 심해지게 되고 얼굴도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피부 좋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습관은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혜철입니다.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을 맡고 있고 피부심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화는 피부에서 국한돼서 설명한다면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나뉩니다. 내인성 노화는 세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생리적 노화로 콜라겐이 감소해서 이 잔주름이 증가하고 피부의 수분이 감소해서 건조증이 생기고 탄력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외인성 노화는 이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노화로 햇빛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광노화라고도 부릅니다. 햇빛에 의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인성 노화에 비해 훨씬 이른 나이에 생기고 색소 침착이 생기고 주름도 훨씬 굵고 깊으면서 탄력도가 감소하고 또 건조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것은 꼭 피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햇빛에 의한 광노화입니다. 햇빛을 쬐게 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구조물들이 끊어지면서 주름이 생기고 탄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가 얼굴 뼈의 노화가 나타나는데 눈구멍이 넓어지게 되고 뼈의 부피가 부분 감소하게 됩니다. 뼈에 매달려 있는 조직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처지는데 붙어서 지지할 곳이 작아지니까 턱선 같은 곳들도 더 무너지고 처지는 거겠죠. 세 번째는 얼굴 근육의 노화가 나타납니다. 얼굴의 이 중앙 부위는 입술을 올리는 근육들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 근육을 잘 안 쓰게 되면 퇴화되어서 근육이 위축이 오게 되고 볼륨이 작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앞광대 부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의 근육을 자꾸 안 쓰게 되면 눈 밑 쪽이 밋밋해지면서 다크서클도 심해지게 되고 얼굴도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많은 습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이 때미는 습관입니다. 피부는 한 달을 주기로 바닥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28일을 주기로 위로 올라갔다가 가장 바깥층에서 죽은 각질층으로 탈락을 하는데 이때 탈락되는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때입니다. 때는 대부분의 각질층의 세포에다가 뭐 약간의 먼지, 피지 등으로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각질층에는 천연 보습 인자라는 피부 보습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있고 이 각질층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세포간 지질이라는 물질이 이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위해 물질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때를 미면 28일에 걸쳐서 탈락이 되는 이 각질층을 굳이 이렇게 벗겨내면서 탈락되지 않고 피부에 남아서 이 보습이나 피부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 정상 각질층까지 같이 탈락시켜서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부의 이 보습과 보호 역할을 하는 이 보습인자들이 다 손상을 받으면서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고 피부의 pH 수치가 약산성을 띄어야 하는 것이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2차적인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물에 오래 있는 습관입니다. 홍조가 있거나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분들에게 무조건 말씀드리는 것이 반신욕 사우나 피하세요입니다. 이 뜨거운 물 증기는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모공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찬물로 마무리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살짝은 차가운 느낌이 드는 미지근한 물로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피부에 가장 좋습니다.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생활 습관 3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 근육 운동 해주기, 두 번째는 햇빛 차단 잘 해주기, 세 번째는 보습제를 잘 발라주기입니다. 첫 번째 얼굴 근육 운동은 광대 승천 운동이라고 해서 광대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웃는 표정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광대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수초 이상 버텨주는 것을 하는 것이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윗입술에 코에 붙여주기 운동. 윗입술을 잡아당기는 근육이 약해지므로 이 부분을 이렇게 코 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최대한 오랫동안 버텨주고 힘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눈꺼풀 올림근 광화 운동으로 눈썹을 두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주고 눈동자를 위로 이렇게 시켜 올려주면 눈꺼풀을 위로 올려주는 이 눈꺼풀 올림 근육이 강화돼서 이 눈이 처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햇빛 차단을 잘해주는 것은 당연히 선크림을 잘 발라주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선크림을 자주 발라주는 것입니다. 선크림을 한 번 바른다고
완전 차단될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수만 개의 피지샘, 수만 개의 땀구멍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희석이 되고 또한 닦여지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차단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자주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고, 보습제는 여러 종류를 사서 막 4-5개를 여러 겹 바른다기보다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똘똘한 제품을 선택해서 자주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 좋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습관은 올바른 세안과 올바른 보습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세안과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있었을 때의 세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운 계절에서의 보습제 바르는 거랑 겨울철에 보습제를 바르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클렌징입니다. 클렌징 교육만 똑바로 시켜도 피부 상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피지 발달이 많은 이 여드름성 피부 타입인데 매일마다 막 화장으로 이 트러블을 열심히 가리는 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민한 피부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pH가 낮은 이 약산성 세안제를 쓴다면 이 화장품들의 입자와 이 피지를 모공 사이에서 올바르게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피부가 건성이고 예민한 피부 장벽이 약한 피부 타입인데 꼼꼼히 닦는다고 막 메이크업도 안 돼 있는데 막 2번씩 막 3번씩 세안을 하게 되면 세안제로 인해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요즘 선크림이 그 커버력이 있거나 여성분들 파데라고 하죠. 파운데이션처럼 메이크업 성분들로 되어 있는 이 선크림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클렌징은 대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또 모공을 막아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키고 이것이 또 흉터나 자국이 되고 또 이것을 가리려고 또 커버업을 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 또 선크림이 되어 있는지,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하루 2번은 클렌징이 필요하므로 저녁 세안과 아침 세안으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이 저녁 세안을 할 때는 피부 손상을 최소화로 주면서 모공 안쪽에 있는 피지, 노폐물, 화장품의 입자를 닦아내야 됩니다. 이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적절하게 이중 세안을 해주고, 메이크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단일 세안을 해주되 피부 손상을 최소화로 주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아침 세안 때는 피부에 이런 메이크업이나 이 선크림 제품들이 발라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 저녁 세안처럼 또 막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피부 장벽이 날아가 버려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붉어지게 되고 트러블도 생기고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깔끔하게 지워졌다면 첫 번째, 피부가 극도로 예민한 사람의 경우에는 물 세안만 해줘도 좋고, 두 번째, 피부 타입에 따라서 약산성 세안제나 일반 세안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얗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색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거나, 두 번째는 있는 색소를 깨부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색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은 뭐 바르는 약, 먹는 약, 주사요법, 미백 화장품 등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홈케어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내원을 해서 처방받거나 주사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있는 색소를 깨부시는 것은 레이저 토닝 등이 있고 병원에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병원 와서 치료하라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미백의 두 가지 방법 중에 이 두 번째, 색소를 이렇게 깨는 거는 결국 레이저를 통해서 에너지를 피부 안쪽까지 투과시켜서 깰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첫 번째 과정, 즉 색소를 억제해주는 것도 미백입니다. 사춘기 여드름은 피지 발달이 많은 이 T존이나 양볼 쪽에 주로 생기고, 성인 여드름은 주로 이렇게 턱이나 입 주변, 즉 이 유존에 생깁니다. 성인 여드름은 피부과 논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춘기 여드름에 비해 원인이 애매모호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요인들로는 호르몬의 변화, 음식 습관의 영향, 온도 등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는 원인들은 첫 번째로는 이 화장품의 영향과 세안 습관, 입 주변은 잔주름, 털이 막혀있는 모공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이 뼈가 돌출이 두드러지지 않은 부위이므로 우리가 세안 방법으로 이 모공 사이에 화장품들이 닦여지지 못하고 저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선블럭이나 비비, 파운데이션, 쿠션과 같은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들을 사용을 하고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세안을 시켜봤을 때 실험을 해보면 이 피부 표면에, 특히 이 모공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화장품들의 이 미세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 또 이를 가리기 위해서 컨실러나 화장품으로 가리게 되고 이것이 또 잔류되어서 모공을 막아서 염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화장을 안 하는 남성분들도 피지 분비가 있을 경우에 수염이 발달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 모공 사이에 굵은 털이 박혀 있고 또 이러한 피지 성분들이 원활하게 배출이 못 돼서 트러블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요즘 남성분들도 선크림을 잘 바르시는데 여성분들처럼은 세안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입 주변, 턱 주변은 이 선크림의 입자가 잔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분들은 입 주변에 뾰루지가 생겨도 어떻게 하죠? 매일마다 면도를 하죠. 안 그래도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 이 부위에 칼날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염증이 계속해서 유발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입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입 주변과 턱 주변은 움직임이 많죠. 피부를 뼈 위에 붙어있는 헝겊이라고 가정을 하면 얼굴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턱 주변은 특히 굉장히 날카로운 턱뼈, 턱라인이라는 이 모서리 부분에 피부라는 헝겊이 계속 이렇게 비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날카로운 턱뼈로부터 피부가 버텨내려면 피부는 헝겊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조직이 질기고 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입가 쪽이나 이 턱 쪽의 피부는 다른 얼굴에 비해서 진피층의 밀도가 더 높고 또 두께도 더 두껍습니다. 해부학적으로 피지가 박혀있는 목 부분의 주배대 밀도가 높고 피지의 목의 깊이가 더 깊으니까 피지들이 원활하게 배출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도 피지양 자체가 막 증가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피지가 막히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염증을 유발시켜서 뾰루지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인적 노화,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외인적인 노화, 햇빛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얼굴에 근육 운동, 선크림을 바르는 법, 올바른 세안 방법이나 보습제 방법으로 최대한 늦춰볼 수 있으니까 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